요즘에 저는 뭐 박균택 의원이 좀 발군이라고 봅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죠. 예. 박균택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알선 수재죄를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왜 디올백을 두고 여러 그 말바꾸기 논란과 디올백에 대한 규정, 디올백 원본을 돌려주네 만에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다 청탁금지법에만 찍혀 있기 때문이네요. 왜 검찰이 법 앞에 김건희 여사를 진짜 평등하게 적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청탁금지법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혐의로 크게 우리가 좁혀볼게요.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첫 번째가 청탁금지법, 두 번째가 알선수재, 세 번째가 뇌물죄입니다. 셋 다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적용 가능할 만한 법적 근거가 차고 넘친다고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실제 차고 넘치니까. 뇌물죄의 경우에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윤석열 검사가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공동체로 묶었던 논리 그대로를 적용하면 뇌물죄가 됩니다. 알선수재요? 충분히 됩니다. 알선수재라 함은 여기 박균택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새롭게 폭로된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 이거를 정리한 뒤에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해야 맞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100% 팩트냐면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2021년에 적혀있는 것을 보면 공직자의 부인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면 된다라고 권익위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누리집에 가보면 있습니다. 실제 있어요. 권익위가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권익위가 청탁금지법만 운운해서 최근에 말을 좀 바꿨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안 된다 어쩐다 저쩐다. 근데 이번에 권익위는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봤다. 라고 왜 권익위 차원의 해석을 당당하게 내놨을까요? 왜 그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왜?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 한들 권익위가 과거 누리집에 명시한 알선수재 혐의로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경제공동체의 논리로 뇌물죄로 충분히 엮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검찰은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부패 수사부, 형사부 그거 못하면 검사가 아니죠. 기존의 사례가 차고 넘치니까. 김창준 의원 건뿐만 아니고 통일TV 송출 건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본인 입으로 영상에서 드러났듯이 통일 문제를 우리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거 공무원의 직무거든요. 이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이게 바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죠. 최재형 목사는 어떻게 대통령실 주최 리셉션에 들어가게 됐는가? 그거 어떻게 들어갔죠? 누가 초대했으니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재용 회장이 있었고 LG 구회장이 있었고 이준석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거기에 최 목사가 왜 들어갑니까? 그건 공무 아닌가요? 초대해서 공무상 리셉션에 들어간 거잖아요. 누군가 개입했잖아. 그럼 뭐야?
대가성이 있는 거지. 뭐? 통일 문제를 같이 해보거나 아니면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죄로 엮을 수 있죠. 아닙니까? 그래서 뇌물죄까지 가기 힘들다면,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면, 대통령이든 김건희 여사든 그게 어렵다면 알선수재를 적용하냐 하지 않느냐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청탁금지법을 가지고 여사가 처벌 대상이 아니고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지, 아니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그저 대통령 기록물로 못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본을 검찰에 이미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공매에 붙이고 그 이후에 기록물로 규정하겠다 라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법적인 논리를 다 계산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놨어요. 뻔히 보이는 일입니다.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제. 근데 검찰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거를 지금 몇 개월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그래서 박균택 의원이 또 짚어주셨는데, 어제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누차 요 대목을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보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알선수재죄 적용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알선수재죄를 적용한다면 김건희 여사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 근데 안 하겠죠? 기소 과정에서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어떤 혐의로 적용해서 수사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경호처 보안시설에서 검찰이 수사할 때, 반부패 수사부와 형사 1부가 수사할 때, 형사부에서 디올백 문제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일종의 질답이 있었을까요? 전 없었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청탁금지법에만 맞춰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이상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특검이 출발된다면 이 대목으로 뇌물죄, 알선수재 혐의 다 적용해서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디올죄도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뭉개기 위해서 현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이걸 실제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어느 순간 박아버리는 순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운운하면서 뭐 봉인을 해버린다든지 그럴 전망이 좀 되네요. 그래서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퉁치고 매듭지고 넘어가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나가 늘 역시나가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내용을 막 세세하게 해석하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저런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세상에. 벌써 그래도 제 그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끝까지 보고 계시네요.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가는지 잘 주시해서 보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 3,000분 정도가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꿉꿉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더위 조심하시고 영화도 좀 보러 가시고 좀 실내에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날씨가 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위 드실까봐. 참고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이 더위에 등산 가셨다가 더위 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실제 시름시름 앓고 누워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더위 먹고 건강 잃지 않게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전망 잠깐만 하고 갈까요?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을 좀 바꿨죠. 이 특검과 관련해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바꿨냐. 이건 그냥 제가 구라로 썰어드릴게요. 말로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갔니? 제가 그 기사를 찾아놨는데 또 까먹었네. 에이, 어쩔 수 없죠 뭐. 자, 한동훈 대표가 말을 바꾸거나 발을 좀 빼는 것 같은데 최수근 해병 관련해서 한 달 만에 입장도 바뀌고 그런데요. 예,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 대표 가시자마자 막 말을 바꾸고 이래버려가지고 근데 그럴 줄은 알았어요. 그럴 줄은 알았는데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추진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대표가 되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발의를 하면 되잖아요. 친한계 의원들이 10명은 이상이 되니까 법안 발의는 할 수 있거든요. 특검법 발의. 근데 이 출마 회견 당시에 뭐라고 했냐 이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든 어떻게 종결하든 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국민의힘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취임 첫날에 취재진 만나서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발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조건이 붙었네. 정말 믿지 못할 사람이죠, 그죠? 정말. 네, 자, 근데 한 대표의 측근들은 한 발 더 나가고 있다는 데 있다. 어떤 얘기냐? 장동혁, 이제 한동훈의 오른손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만약 본회의에서 최수근 해병 특검이 부결된다면 굳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실익은 없다. 민주당의 특검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했을 뿐. 발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 특검법안도 발의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3자 특검법은 사실은 야당 쪽에서 굳이 받아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누가 추천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야당이 이걸 양보하면서까지 한동훈 대표와의 협의, 토론, 합의를 열어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야당 추천으로 이대로 밀고 가도 저는 충분히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이미 야당 추천으로 해도 4명의 이탈표가 생긴 거잖아요. 안철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이탈이 있는 건데 이 3명을 그저 국민의힘에서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야당 단독 추천으로 하더라도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뭐더러 제3자 추천으로 협의를 합니까? 전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꾸준히 질문해야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과 필요하고 조사 필요하고 현재 특검까지 야당이 할 건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불편한 지점들이 많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고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실제 당대표가 됐다면 김건희 여사 관련 우리가 합의할 만한 특검법안을 니네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미 지배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지배적인 의견이 그러한데 이 수사 방식이 잘못됐고 조사 방식이 황제 조사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 후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원석, 이창수 믿을 수 없는 존재 아니냐? 그렇다면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동훈 당신이 가져와 봐라.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응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쪼개질 겁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균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전 보고요. 한동훈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친윤에게 카드가 주어지는 건데 한동훈 특검을 실제 이 범야권에서 주도하에 발의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의 친윤계 의원들과 같이
손바닥이 짝짝 맞아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죠. 왜냐면 친한계가 너무 세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지렛대 삼아서, 특검 카드를 지렛대 삼아서 범야권은 얼마든지 전 꽃놀이패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중요한 건 공통분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공통분모로서 막아내야 되는 법안은 전 결국 대통령 수사개입 의혹 특검이라고 봐요. 최혜병 특검. 이게 이제 그 두 사람의 공동전선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안 되는 인물이죠. 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결국 민심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여론조사상도 그렇고 총선 패배 결과도 그렇고요. 이 최수근 해병을 둘러싼 진실규명,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게다가 제2차, 3차 주가 조작 의혹까지 나아가고 있는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의혹, 김건희 여사가 왜 삼부토건과 사실상의 유착관계처럼 보여지는지, 이런 대목들이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되는데 이거를 왜 막는가? 왜 막을까요? 자신의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판단을 이미 여권 측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여권이라 하면 정부 여권을 모두 다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3자 특검을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 발을 빼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무너지면 내 대선도 위험하다 라고 판단을 했다든지, 이게 제일 크리티컬한 타격감이 센 특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나아갔다가는, 현 시점에서 잘못 나아갔다가는 대통령이 혹 이재명이 될 수 있다. 아예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어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지방선거나 재보궐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좀 멀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측면에선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몸이어서 이걸로 서로를 때릴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은 허니문 기간을 좀 갔다가 아마 김건희 여사 문제나 한동훈 특검 문제나 아니면 주가 조작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신주 인수권부 사차인가? 그 BW 문제. 그 문제 관련해서 더 확대돼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내부 균열이 시작될 거다. 특히 저는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종호. 제일 중요한 거.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종호,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을지 모른다는 국정농단, 국정 개입, 인사 개입설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태블릿이나 최순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나비 효과처럼 어떤 포인트에서 빵 하고 터졌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게 최순실 문제가 최순실 문제로만 드러난 게 아니었잖아요. 태블릿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화여대에서 작은 날갯짓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최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겁니다. 삼부토건,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 이 문제에 우리가 주시하고 이 문제가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걸 연일 많은 분들께서 공유해 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